1차 대전쯤 아라비아 사막 유목민들 중 한 부족장의 막내 아들 딥.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맹하길 바라는 뜻에서 늑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죠.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첫째 형이 가족 친지들로 구성된 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막내 디브를 살뜰하게 챙기죠.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장난도 치며 부족할 것 없는 일상을 지내던 어느 날 깊은 어둠 속에서 영국군이 찾아옵니다. 낯선 서양인을 처음 본 디브는 그의 모든 걸 열심히 살펴봅니다. 키우던 양을 잡아 멀리서 온 손님에게 대접하던 아브 흐무드 부족. 하지만 보통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그것과 달리 영국군은 디브에게 곁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화 외엔 냉정한 모습만 보이죠. 그에겐 팀과 합류할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기꺼이 안내를 해주기로 결정한 첫째 형. 기찻길이 깔리고 강도가 빈번한 위험한 곳임에도 낯선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한 이들은 디브의 둘째 형 후세인을 안내자로 보냅니다. 작은 당나귀를 타고 형을 쫓기 시작하는 호기심 덩어리 딥. 난감해진 형과 통역관. 시간이 없다 재촉하는 영국인 때문에 다행히 형과 함께 로마인의 우물로 향하게 됩니다. 위험 지역이었지만 우물로 가는 길은 고요하며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며칠이 걸려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 더위에 지쳤던 영국군은 서둘러 우물물을 퍼올립니다. 그런데 우물 안엔 시체가 들어있고 핏물로 오염되어 있었죠. 그때 멀리서 무장한 채 접근하는 강도들. 이곳은 듣던 대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고집대로 위험지역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된 일행. 결국 통역관조차 화를 내버리고 형제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던 통역관이 영국군과 단독에 떠나려 합니다. 디브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용맹했던 후세인은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기 위해 영국군과 통역관의 뒤를 따르죠. 영화는 이때부터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올지 몰라 매 순간 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안전함을 확인하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목을 축이려던 이들. 그런데 매복하고 있던 강도들에게 형제를 지켜주던 든든한 통역관까지 사망하게 됩니다. 후세인이 디브를 데리고 언덕 위에 몸을 감춰 유리한 위치를 만들지만 정체를 드러내는 강도들. 후세인은 디브에게 끝까지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도들은 숨어있는 형제를 밤새 조롱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죠. 재빨리 도망가보지만 형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디브마저 우물로 빠져버립니다.
강도들은 어린 디브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밧줄까지 끊어버린 강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가까스로 우물에서 빠져나온 딥. 충격적인 일을 연달아 겪은 그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죽은 형의 곁에서 힘없이 눈을 붙이는 딥. 들끓는 파리떼를 보고 제 손으로 형을 묻고 비석도 세웁니다. 다음 날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갈증과 허기에 지쳐갈 즈음 부상을 입은 듯 보이는 낯선 자가 나타납니다. 낙타에 실려있던 짐들을 살피던 중 이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강도. 주둥이는 살아있었죠. 형을 죽인 원수인 걸 알게 된 이상 그를 살려둘 수 없던 디브는 그에게 물을 주는 동시에 총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노련했던 그는 디브가 자신을 쏘지 못하는 아이란 걸 알고 있었죠. 형이 죽기 직전 밤새도록 조롱하던 그 짓을 다시 시전하는 강도. 영화는 지금부터 디브와 강도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꼬마의 성장기 영화를 기대하면 상당히 지루한 영화가 될 수 있는 디브는 영화 전체의 구성과 주인공, 배경, 그리고 소품까지도 커다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브가 상징하고 있는 건 1차 대전쯤 가축을 기르고 순례자들을 안내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이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온 영국군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전진하는 서구인들. 디브를 차갑게 대하던 영국군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찾던 로마인의 우물은 석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물 근처의 기찻길, 그곳은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지역. 석유를 머금고 있는 국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중 기찻길을 낸 열강들. 기차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유목민은 어느덧 강도가 되어 서로를 줍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디브는 단순한 아이의 시선이 아닌 철저히 고통받고 살아온 아라비아인들이 변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영화에서 단기간 내 몇 개의 상징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문명의 폐쇄적인 그들의 시선도 담겨 있었죠. 손님에게 접대할 양을 도축하는 것도 두려워했던 디브가 가족이 죽음으로써 의도치 않게 전쟁에 뛰어들어 진짜 늑대로 변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행에게 배신당한 채 홀로 남게 된 강도. 디브에게 빵을 주고 또 상처 치료를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هذا الفرد مليان صار لي شيء حمانة هذه تبعت انجليزي الشيخ ابو حمود وش يجي منك هذا ابوي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디브는 어느덧 그와 노래도 합니다. 형을 죽인 원수와 함께 생존을 위해 형의 곁을 떠나야 했던 디브. 하늘의 별자리로 길을 찾는 법도 배우고 어쩌다 강도가 된 그의 인생 이야기도 듣게 되죠.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방법을 터득해가던 디브. ندل في درب هالحجاج هم بطلوني جاء البابور وقش كل شيء هذا اللي ذانا وش هذا؟ 한참을 떠나온 이들 앞에 영국군을 찾고 있던 혁명가 일행이 다가옵니다. يا حمود
ما حسيت انجليزي. وش انجليزي؟ 놀랍게도 강도와의 동행을 택한 디. هذا ربعك الانجليز. 혁명가 일행의 시신이 기찻길 근처에 널브러진 모습을 보고 강도와의 동행을 다행으로 여겼을지 모를 딥. 하지만 기차역에 도착한 강도가 형과 영국군 그리고 통역관까지 죽이고 빼앗은 소지품을 단 몇 푼에 팔아버리자 그에게 경멸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خذ يا ديب. 그리고 낙타 안장에 그가 숨겨둔 총을 꺼내 그를 쏴버리죠. هذا اللي ذبح اخوي. روح عند اهلك. 그렇게 단기간 내 진짜 늑대가 되어 떠나는 디브의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 기찻길을 내 거대한 국토를 점령하려던 야망과 그 야망의 기찻길을 폭파해 유럽 진출을 막으려 했던 영국군. 그들의 전쟁에 M1 형을 잃게 된 디브는 같은 민족인 강도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또 가차없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배치시킨 상징물들은 복잡한 시대상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잘 구성했죠. 강도 캐릭터로 하여금 일방적인 민족의식만을 고집하는 영화도 아니었죠. 또 낙타의 수준급 연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해맑은 눈동자를 가진 디브가 진짜 늑대가 되어가는 과정을 천천히 또는 진지하게 그려낸 영화 디브를 추천합니다.